이건 들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평범했던 일상, 그저 운동을 하러 갔을 뿐인데 제 인생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에겐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 누군가에겐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난 성욕이 많은 여자다. 하지만 섹스리스 부부가 된 지 오래됐다. 지금은 손만 스쳐도 물이 나올 것 같은 몸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나를 지금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가 매일 만져대니 이게 좋으면서도 미칠 것 같다. 그날도 나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허리와 허벅지 엉덩이에 손이 닿으니 나도 모르게 몸이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졌다. 잡고 나오려는 나의 신음을 겨우 참아가며 나는 그 손길을 느끼며 즐기고 있었다. 개인 레슨이라 아무도 없는 레슨실. 강사님도 나의 상태를 아는 건지 몸이 뜨겁네요 라며 미소를 짓는다. 나는 모든 걸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더욱 미칠 것 같았다. 그 순간 강사님의 손이 나의 아래로 향했다. 땀이 많이 나셨네요 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짓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음을 손으로 막아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강사를 끌어 당겨 안아버렸다. 레슨실의 온도는 뜨거워졌고 나도 강사님도 그렇게 첫 선을 넘어버렸다. 매트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을 뿐이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내리고 그가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호흡이 조금 빨라졌어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말투.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더 숨이 가빠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이니까, 힘드니까. 이 정도 반응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제가 자세만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다. 마치 미리 허락을 구하듯 그 짧은 멈춤이 오히려 더 긴장되었다. 닿았다. 정확히는 닿아도 되는 위치였다.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접촉. 운동을 위한, 교정을 위한 손길. 그런데 이상했다. 닿는 순간 몸 안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났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숨결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상해. 내가 예민한 건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여기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다르게 들렸는지 나는 그때는 이유를 몰랐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렀다. 천장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힘 빼세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렸다. 아니, 허락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미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나 삼켰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났을 때 몸은 분명히 피곤했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다. 아니, 맑다기보다는 한 방향으로만 또렷해진 느낌이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운동 후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얼굴에 열이 올라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다. 자세, 호흡, 손의 위치, 그리고 그보다 더 불편한 사실 하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다음 수업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운동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직은 안전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날 수업은 평소보다 짧았다. 동작 몇 개를 점검하고 호흡을 맞추고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진행이었다.
문제는 수업이 끝난 뒤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가 말했지만 나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매트 위에 누운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지 않았지만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가까이 왔다. 정리되지 않은 매트를 접으려다 말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까 그 자세요. 그는 핑계를 만들었다. 나도 그 핑계를 받아들였다. 손이 다시 닿았다. 이번엔 교정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얼마나 반응하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봤다. 이러면 안 되죠. 말은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지금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이 선언이 아니라 선택지처럼 들렸다. 멈출 수 있다는 건 계속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회원도 아니었다. 키스는 짧았다. 확인에 가까웠다. 하지만 한 번으로 충분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뒤였다. 우리는 떨어져 섰다. 숨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다음 수업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개인 레슨으로 할게요. 이번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약속처럼 느껴졌다. 센터를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만이다. 오늘만 넘은 거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선을 넘은 건 순간이었지만 돌아갈 길은 사라졌다. 다음 만남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번 주도 같은 시간 괜찮으세요? 메시지는 짧았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분명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다. 네. 그 한 글자가 다음 선을 미리 허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센터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운동하러 가는 날보다 그를 만나러 가는 날에 가까웠다. 개인 레슨실 문이 닫히는 소리. 이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나야. 비로소 숨이 편해졌다. 수업은 짧아졌다. 동작 설명은 형식이 되었고 호흡을 맞추는 시간은 길어졌다. 요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운동 효과겠죠. 둘 다 알고 있었다. 운동만의 효과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센터 안에서는 선생님과 회원, 밖에서는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연락은 늦은 시간에만, 이름 대신 이니셜, 감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기. 규칙이 있다는 건 이 관계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같은 식탁, 같은 TV 소리, 같은 대화.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업 장면이 먼저 떠올랐다. 이번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놀라게 했다. 한 번 넘은 선은 두 번째부터는 선이 아니었다. 그저 경계가 흐려진 자리일 뿐.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기준이 되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옷을 고르게 되었고 없는 날은 괜히 하루가 길었다. 그는 변함없이 친절했고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다음 주엔 시간을 조금 더 빼볼까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질문도 대답도 필요 없었다. 반복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빠르게 필요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아주 사소한 소리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건 문 여는 소리, 휴대폰 진동,
예상치 못한 시선.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감각이 이미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는 법부터 잊어버렸다. 그날은 유난히 센터가 붐볐다. 접수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조명. 나는 괜히 주변을 살폈다. 늘 들어가던 개인 레슨실인데 그날따라 문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잠깐만요. 그가 먼저 말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밖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오늘 사람 많네요. 금방 정리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이 문을 닫는 속도는 평소보다 빨랐다. 수업은 시작됐지만 집중은 되지 않았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물었다. 네. 대답은 짧았고 숨은 길어졌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레슨실 앞에 섰다. 여자 목소리였다. 익숙했다. 접수 직원 아니면 단체 수업 회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도 즉시 움직였다. 한 발짝 물러서며 손을 떼고 거리부터 만들었다. 수업 중이에요? 문 너머에서 묻는 소리. 네. 그의 대답은 빠르고 정확했다. 너무 정확해서 연습해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아,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때서야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동작, 각도, 호흡. 하지만 방금 전의 공기는 이미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척하며 가장 위험한 침묵을 유지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동시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는데도 다음에는 그가 말을 꺼냈다. 조금 더 늦은 시간으로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피하는 방법부터 먼저 떠올리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레슨실을 나서기 전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나는 생각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더 소리가 컸으면 그 상상이 두렵기보다 이상하게 또렷했다. 센터 문을 나서며 심장이 늦게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들키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분명해졌다. 이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문 앞에서 멈추게 될 거라는 것을. 아직은 들키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그날은 처음부터 불길했다. 센터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접수대 앞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서 있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나를 받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말이 오늘도 예정대로라는 뜻처럼 들렸다. 개인 레슨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앞에서는 단체 수업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뒤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지나갔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손잡이를 바로 돌리지 않았다. 복도 쪽을 한번, 접수대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오늘은 조심해야겠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수업은 시작됐지만 둘 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작 설명은 중간중간 끊겼고 시선은 자꾸 문 쪽으로 향했다. 숨이 너무 얕아요. 그가 말했지만 정작 숨이 얕아진 건 나만이 아니었다. 그가 가까이 왔다. 그 순간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멈췄다. 딱 문 앞.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가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선생님? 문 밖에서 누군가 불렀다.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다. 센터 직원. 네. 그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다음 수업 준비 때문에요. 곧 나갈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내 심장은 이미 한 번 크게 내려앉은 뒤였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크게 들렸다. 이제 진짜 위험하네요. 내가 말했다.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수업이 끝나갈 무렵 이번엔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내 가방 안에서였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도 바로 알아챘다. 받아도 돼요. 그가 말했다. 말투는 배려였지만 눈빛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화면을 보니 아무렇지 않은 메시지였다. 집에서 온 정말 평범한 연락. 그런데도 손이 떨려서 바로 답장을 못했다. 괜찮아요? 네, 그냥.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레슨실을 나서기 직전 문이 다시 한번 열릴 뻔했다. 손잡이가 아주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멈췄다. 잠겨있네. 밖에서 들리는 여자 목소리. 이번엔 분명히 다른 회원이었다. 다른 방 쓰세요. 그가 빠르게 말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몸으로 실감했다. 센터를 나서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은 계속 늦게까지 뛰었다. 들키지 않았다. 아슬아슬했지만 또 한 번은 넘겼다. 그리고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이미 죄책감보다 들킬 뻔한 기억에 더 흥분하고 있었다. 균열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됐다. 시간이었다. 약속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의 메시지는 늘 정중했고 늘 합리적인 이유가 붙어 있었다. 센터 사정, 갑작스런 수업, 장비 점검. 처음엔 이해했다. 이해하는 게 편했다. 하지만 늦어진 시간만큼 설명도 길어졌고 그 길어진 설명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센터 안에서의 그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시선은 짧아졌고 거리 유지는 철저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내 말에 그는 잠깐 멈췄다. 네, 조금요. 조금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밖에서는 연락이 잦아졌고 안에서는 더 멀어졌다. 그 모순이 이 관계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처음 보는 회원이 나를 힐끗 봤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모든 장면이 의심으로 바뀌었다. 문득 웃음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 역시 변화를 느끼는 듯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그의 말에 나는 웃으려 했다. 그런가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머리였다. 어느 날은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진동이 울렸고 화면이 잠깐 켜졌다.
이름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보였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급한 연락이에요. 설명은 없었고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우리가 택한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믿는 척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였다. 그 무게가 점점 숨을 막히게 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예전처럼 남지 않았다. 각자 빠르게 정리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문 앞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까지 계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설렘보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숨기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사랑을 숨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머릿속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애써 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도 수업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동작 설명, 호흡, 기구 조정.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흐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거의 보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종료였다. 나는 가방을 챙기면서도 움직임이 느려졌다. 이대로 나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될까봐. 요즘 좀 달라졌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솔직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레슨실 안에는 기구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말에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물었다. 처음으로 미루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시간을 달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나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잔인했다. 지금 당장 끝내자고 말하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답을 들었다. 끝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선택할 생각도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했다. 연락은 줄었고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만큼 마음은 더 흔들렸다. 나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보다 행복한가? 답은 점점 분명해졌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놓기 두려워서 붙잡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불 꺼진 거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더 무섭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결론이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사랑해서 놓지 못한 게 아니라 혼자가 될까봐 붙잡고 있었다.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계속된다고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만나지 않았다. 정해진 요일도 고정된 시간도 사라졌다. 메시지는 뜸해졌고 연락이 와도 짧았다. 잘 지내세요? 형식적인 안부. 하지만 그 안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센터에서는 우리는 다시 선생님과 회원이었다. 눈이 마주쳐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소문도 없었고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었다. 모든 게 멀쩡해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확실히 바뀌어 있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도 선택받지 못한 기분도 모두 경험해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두지 않았다. 어느 날은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고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아마 묻지 않는 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배려였을 것이다. 얼마 후 나는 센터를 옮겼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도 서로의 삶은 계속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누구도 잃은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관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짧았고 가장 많은 걸 바꿔놓은 시간이었음을. 이제 나는 사랑을 조심하게 되었고 기대를 늦추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더 확실하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각자의 삶에 흔적을 남겼다. 조용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의 결과를 각자의 인생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 혹은 전혀 다른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생의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